한 달의 시작은 게임 소식과 함께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엄선한 11월 신작 게임 리스트 디몬크의 게임 5 바로 시작합니다. 11월은 차세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되는 달입니다. 그런 만큼 10월보다는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인공은 갓4입니다. 파멸 직전에 서 있는 아페리온, 최후의 발로리안 기사가 되어 적들을 학살하고 미쳐버린 신 마크로스에 대항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시나리오죠. 온라인 액션 롤플레잉, 워프레임이 생각나는 비주얼의 액션 RPG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루터 슬래셔라 칭합니다. FPS와 RPG를 결합한 게임을 해외에서는 루터 슈터라 칭하는데 데스티니, 보더랜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슈팅의 맛과 아이템 파밍, 캐릭터 성장이 주 목적인 게임들이죠. 이번 갓4이라는 게임은 건슈팅이 아닌 묵직한 근접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터 슬래셔. 각기 다른 클래스의 근접 무기들을 활용해 다양한 연계 콤보와 기술들로 적들을 상대하는 게임이에요. 때에 따라 회피도 해야 하고 타이밍에 맞춰 반격도 해야 하죠. 원한다면 방패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인 협동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더랜드, 데스티니처럼 친구들과 함께 원 없이 파밍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앤썸이 생각나기도 해요. 근데 소울류, 소울라이크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임 난이도, 연속적인 죽음,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막혔던 구간을 클리어할 때마다 따라오는 성취감은 다른 장르의 게임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게임들이죠. 그 소울의 원조는 2009년 출시됐던 프롬 소프트웨어의 데몬즈 소울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와 함께 리메이크되어 돌아옵니다. 원작의 그래픽과 사운드를 현 세대에 맞게 대충 손보고 팔아치우는 리마스터가 아닙니다. 개발사 인터뷰를 요약하면 원작을 충실히 살리고 불편했던 일부 게임 시스템들을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더 어둡고 화려해진 게임 그래픽, 부드러운 게임 프레임, 보다 섬세해진 캐릭터 묘사는 흥미가 없던 사람도 혹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몰입형 3D 오디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인 게임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 듀얼센스 햅틱 기능이 활용되면서 보다 실감나는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는 오직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만 즐길 수 있으며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유다이의 시작을 경험해보고 싶거나 소울 마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솔직히 어려우니까. 높은 게임 완성도로 이전 스파이더맨 게임들을 통으로 있게 만들어줬던 마블 스파이더맨의 후속작이 출시됩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타이틀처럼 1대 스파이더맨이었던 피터 파커가 아닌 마일즈 모랄레스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에요. 본편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작처럼 빠른 속도감, 경쾌한 스파이더맨의 액션은 그대로 계승됐습니다. 한편의 마블 영화를 보는 듯한 게임 연출은 여전히 멋지고 아름답죠. 피터 파커의 스파이더맨과는 차별화된 폭발적인 전투, 더 화려해진 거미줄 액션이 이번 작의 특징이며 플레이스테이션 5 런칭작인 만큼 전반적인 게임 비주얼과 로딩 속도는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플스4 버전으로도 출시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보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는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화려한 그래픽을 만끽하고 싶다면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으로 즐기는 게 이득이겠죠?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얼티밋 에디션에는 기존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버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에 따른 빠른 리마스터, 살짝 속은 보이지만 강매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플레이스테이션 4로 즐겼던 세이브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좀 깔만하네요. 전작을 이미 즐겼던 게이머라면 그냥 마일즈 모랄레스 버전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젤다의 전설이 무쌍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닌텐도와 무쌍 게임 개발의 대가 코에이 테크모 오메가 포스와의 합작입니다. 야생의 숨결 속편이지만 프리퀄 작품으로 100년 전의 하이랄 이야기를 다룹니다. 대체 10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마니아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작품은 또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쌍입니다. 기존 젤다의 전설과는 전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진성 RPG였던 야생의 숨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삼국 무쌍 해보셨죠? 그런 거예요. 링크, 젤다뿐만 아니라 야생의 숨결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각 캐릭터 고유의 스킬과 액션으로 다채로운 무쌍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인 게임 비주얼과 인터페이스는 야생의 숨결을 똑 닮아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까지 그대로 채용됐기 때문에 이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젤다 무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6년 3DS 버전으로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들이라는 타이틀이 출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게임은 테크모 팀 닌자와 오메가 포스와의 협업이었고요. 이번 젤다 무쌍은 닌텐도의 젤다 팀과 직접적인 협업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닌텐도의 세세한 터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생의 숨결을 즐긴 게이머라면 이미 이 대재앙의 결말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젤다 팬이라면 역시 놓칠 수 없는 게임이 되겠죠? 게다가 한국어판입니다. 좋네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말고요. 콜 오브 듀티입니다. 액티비전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런 만큼 인피니티 워드, 트레이아크, 슬래지해머 3개의 메인 개발사가 돌아가며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은 트레이아크가 만들었습니다. 블랙옵스, 콜드워. 블랙옵스 1편의 직접적인 후속작으로 1980년대 냉전 시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작인 블랙옵스 4는 싱글 캠페인의 부재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화려한 시네마틱 영상이 곁들여진 싱글 캠페인은 물론 온라인 멀티플레이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좀비 모드는 당연히 있고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블랙옵스 콜드1은 솔저 오브 포춘 시리즈를 개발했던 레이븐 스튜디오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레이븐 스튜디오는 블랙옵스 1편부터 액티비전의 메인 스튜디오들과 오랜 시간 협업은 해왔어요. 단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었고 콜 오브 듀티 온라인을 제외하고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콜드1은 레이븐 스튜디오가 싱글 캠페인 파트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싱글 캠페인이 주는 무게감, 또 그런 표현력은 이전보다 훨씬 농도가 짙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솔저 오브 포춘 마냥 신체 부위별 절단이나 내장이 튀어나오고 머리통 반쪽이 날아가는 연출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좀 심했잖아요. 여튼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콜드1은 출시와 동시에 기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워전과 연결되고요. 양 게임에서 획득한 레벨, 무기, 배틀 패스 등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싱글과 멀티플레이 퀄리티, 어쩌면 꽤나 혜자스러운 게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많이 아쉽겠죠?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어쌔신 크리드 고대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타이틀입니다. 9세기 바이킹 시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이킹 전사 에이보르가 주인공입니다. 손절했던 방패는 다시 돌아왔고 전작처럼 게임 초기에 남녀, 성별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 액션 게임에서 어느샌가 오픈월드 RPG가 되어버린 어쌔신 크리드. 이번에는 이전보다 개선된 RPG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보다 더 위쳐스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로 재미 좀 보더니 제대로 긁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꽤 이전의 어쌔신 크리드처럼 업그레이드 가능한 정착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대장간, 문신 시술소, 병영 등의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능과 퀘스트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에 숨겨놓은 퍼즐, 그럴싸한 보스전은 여전히 포함됐고요.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낚시를 통해 재료 아이템을 모으고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PC들을 영입해 약탈자 팀을 구성할 수도 있죠. 다 따지고 보면 역시 꽤 이전부터 유비소프트 게임들에게서 숱하게 봐왔던 게임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신기할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바이킹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게임 배경을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드네요. 매번 그랬으니까요. 늘 속지만 늘 구입해서 즐기는 유비식 오픈월드. 과연 이번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는 오디세이를 뛰어넘는 후속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5개, 그래요 6개의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출시일이 12월로 연기되면서 다행히 6개로 끝낼 수 있었는데요. 가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타급 이상의 게임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지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11월도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제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먹고 있습니다. 구입하게 된다면 관련 콘텐츠는 바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야, 11월은 진짜 돈 많이 쓰겠다. 천천히 음미해야겠는데.